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목표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서 휘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통일교와 검은 고리가 있다면서 공격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일교 사태의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천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열세를 극복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조건진의 우리공화당, 황교안의 자유와혁진 등 우파 세력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설파한 적이 있죠. 역대 선거에서도 정파의 분열과 단결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차례 증명이 됐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대부분 단결하는 진영이 이겼고 분열하는 진영이 졌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 각 정파의 이익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단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는 비극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각 정파를 통합해 한 몸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느냐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혁명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대구 경북을 보수의 성지,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지방선거의 관건은 대구 경북에서 어느 정도 물갈이를 하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국민들은 대구 경북을 변화를 싫어하고 합리적인 말을 듣지 않는 보수 꼴통이라고 취급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에서 50% 이상 과감하게 물갈이를 통해서 공천혁명을 이룬다면 대구 경북을 바라보는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단체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을 그대로 공천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외면할 것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물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혁명, 그리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10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를 살펴보면 서울이 831만 명, 인천이 258만 명, 경기도가 1159만 명입니다. 대구 경북은 205만 명, 경북은 222만 명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에서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 분포를 봤을 때 수도권 승리 없이는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과 수도권의 선거 구도는 시소 게임과도 같습니다. 대구 경북이 구태를 답습하고 공천혁명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면 대구 경북에서 지축이 흔들릴 만한 변화를 통해서 공천혁명을 이뤄낸다면 감동한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줄 것입니다. 셋째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진 인재 영입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문호를 개방해 각계 각층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세를 확장해 왔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명박,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등 제야에서 활동하던 인재를 영입해서 총선에서 승리했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당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인재를 찾아서 영입해야 합니다. 훌륭한 신진 인재들의 수요를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 명망가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문, 직능별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판사와 검사, 변호사, 대학 교수, 의사 등 고관대작 출신 명망가를 중심으로 공천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해서 20대부터 대접을 받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 직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웰빙 정당이니 부자 정당이니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 분야별로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계, 의료계, 공기업 분야, 공직 분야, 기업 분야,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로 할당을 정해서 골고루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과거를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고 공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즉 화려한 경력이나 중요한 경력을 갖춘 사람 위주로 공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후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열정과 추진력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상전으로 모실 후보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부름할 일꾼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을 목표로 그동안 거침없이 달라온 민주당이 통일교 태풍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틈타 국민의힘이 어떤 반전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차례 실책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반전 카드를 마련하고 각 정파의 단결을 이끌어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사카TV의 도기창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